자, 오늘 이제 11월 일요일인데 우리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쉬는 동안에. 저기 이제 이스라엘 쪽 전쟁은 뭐 여전합니다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쵸? 뉴스 하면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매도 전격 금지, 초강수 배경은 또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내일 11월 6일이죠.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 특히 이제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긍정적이고요.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하루 이틀짜리 그런 뭐 짧은 정책은 아닐 거고 한동안 계속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간은 이제 11월 6일부터 향후 이제 8개월간 공매도가 이제 전면 금지가 될 예정인데 어, 공매도라는 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이제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고 이제 불법 공매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제 총선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이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매도라는 게 우리나라 뭐 경제적인 측면을 접근한 게 아니라 이제 선거용 공약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뭐 좋은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보시면 개미들은 2차전 종목을 놓고 외국인과 공매도 전쟁을 벌였다.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초반에는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서 분명히 1차전은 승리를 했어요. 막 여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공매도 숏포지션 잡았다가 주가 급등해서 해고당했다. 뭐 그런 소문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 좀 다다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반토막 나버렸죠. 그래서 초반에 한 사람은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개미들이 성공을 했고 후반부에 뒤늦게 막 소문났고 나서 누가 돈 벌었네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지금 실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뭐 버스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개인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결론이 이제 이렇게 공매도 금지로 결론이 나왔고 지금 요 기사를 제가 본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MSCI 지수 선진 지수 편입 멀어진다. 안 들어가도 돼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 지수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도상국 개발도상국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 혜택을 좀 더 받고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명분보다 우리는 좀 실리를 지금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맨날 이거 선진지수 편입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선진지수 편입의 조건이 뭐냐면 공매도 완전 재개입니다. 현재 지금 공매도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아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막 난리가 난 걸 생각하면은 일단 현재 불법 공매도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들도 많이 벌었는데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많이 벌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공매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뭐 개인들을 위한 어떤 뭐 총선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부터 공매도를 못 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을 못 벌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매도는 외국인 비중이 높다. 여기 이제 뭐 증권 관계자는 헛소리 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없애면은 주가 하락 압력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을 조정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게 하는 순기능까지 막는 결과가 돼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실은 주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터무니없이 밸류가 올라가가지고 어, 시장에서 평가하는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공매도가 없어져가지고 30,000원이 됐어요. 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너무 고평가돼서 이거 너무 불안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헛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사서 거기서 물려가지고 이거를 경험하는 거는 이거 뭐 자업자득이죠, 이거는. 공매도와는 전혀 무관한 투자자의 어떤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래서 외국 자본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사안을 총선 앞두고 결정했다. 선거해야 되니까. 지금 여당이 이번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긴장을 빡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그 시기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전에도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여기 기사가 따로 나오진 않는데 2020년도 코로나 때였다가 연장돼서 그 되었다. 여기 이제 예전에 공매도 금지 정책을 했던 게 이제 코로나 때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3월 16일이면은 완전히 박살난 저점에서 9월 달까지 그래서 증시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이 되면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겠지라고 해서 증시가 약간 밀렸었는데 다시 연장이 돼서 9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3월까지 이렇게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금지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금지 이제 정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선 정책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당이 가져온 것 중에 정책들이 하나가 그 김포시 아니 김포시라네. 그렇지. 경기도 일부 지역들, 김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을 서울로 편입시켜서 이제 메가시티를 만드는 정책과 금융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정책들,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총선을 이기기 위한,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책이라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이제는 살아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서 올라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최근에 이틀 동안 증시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이미 큰 세력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다. 뭐 이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여러 번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분명히 이건 알았을 거다. 미리.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신용잔고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번 주 신용잔고가
드디어 16조 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요때 요때 있죠? 요때 1월 달이 신용잔고가 15조 9천억, 그리고 요때가 16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10조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였었고, 그래서 16조 원이라는 그 기준이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날 기준으로 이제 16조 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들도 상당히 강하고, 이제 공매도 금지까지 합쳐져서 뭔가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기간은 이제 8개월간이니까 앞으로 내년 한 여름까지는 요 흐름이 봄 여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이제 그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한 6개월간은 그냥 엄청 쐈거든요. 잠깐 쉬다가 이제 또 갔는데, 이번에도 8개월 정도 잡아놓은 걸로 봤을 때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상승 시장이 나와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뭐 약세장에는 이렇게 매매해야 된다, 뭐 등등등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매매하셔도 되지만 이제는 좀 편한 종목들, 저평가주, 이제 흔히 말하는 저평가주, 그리고 공매도의 피해가 큰 종목들, 흔히 말하는 바닥주죠.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 때요.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진짜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쪽에서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살아난 신호가 나왔으니까 열심히 사줄 거고. 근데 이제 시장이 오를 때 항상 보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저는 반등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이 진짜로 오르는 건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 시장이 이게 진짜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속임수로 가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뉴스나 주변 상황들, 주변 들리는 소식들, 그 소식들이 불안하다는 어, 내용이 있으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이 코로나 때를 제가 예제로 들어보면은 2020년도 3월에 2020년 3월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월부터 급락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한 달 빠지고, 1월 달 많이 빠졌으니까 2월까지 그래, 이 바닥 나오겠지. 근데 2월 달 바닥 안 나오고 3월 달에는 정말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쯤에 바닥이 나오겠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3월 달을 겪고 나니까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 시간을 돌려보면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어요. 근거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상방 추세를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격이 이제 코스피 2000선이거든요. 그랬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2000선에서 14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냐? 저희 정혜원 방송과 제 실제 계좌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저는 시장에 쏟아지고 있을 때 일부 저희도 정리를 했어요. 일부. 전체 포트가 100이라면은 한 20 정도 정리하고 80은 그냥 들고 있었어요. 20은 이제 왜 뺐냐면은, 약간 약세장에 대응하는 종목으로 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얘네는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냥 두면 올라갈 종목들은 남겨놓고 약간 테마성으로 들어가서 약세장 대응으로 했던 거는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의 종목을 그냥 들고 있었어요, 이때. 왜냐면 한 2년간 하락했던 그 하락의 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저희 정의원 방송 계시다가, 아니 계좌가 반토막 나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가셨던 분이 진짜 많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강한 반등을 쳤어요. 이게 이제 4월 달인데, 4월 달이 되니까 시장의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아, 저 반등은 속임수다. 라는 게 이제 대세였어요.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재앙의 시작이지.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재앙 시작이지 올라갈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 방송 사이트에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어떤 사이트 전문가들 중에서도 소수를 제외하고 더 내린다 쪽으로 의견이 이제 그때 강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들고 있었어요.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월 달에 강한 반응이 있었을 때도 그냥 들고 계시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방송을 열었죠. 증시가 2,000선 넘어갈 때 5월에 이제 방송 열어서 뭐 하라고요? 삼성전자 사시라고. 밀릴 때마다 밀릴 때 담으세요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사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시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많은 투자자들도 그래 이렇게 갈 리가 없어. 쌍바닥 한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못 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은 9월까지 날려버렸고 잠깐의 조정을 거치고 이제 거기 2,400, 2,500선 정도인데 이제 대상승이 나왔어요. 자, 현재랑 이때랑 뭐 똑같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이 반등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확신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더 막 이 반등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신다면 저는 소신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주장을 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일단 이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서 만약에 너무나 이렇게 들뜬 분위기가 지속된다면은 조금 반등이 좀 느릴 것 같고 너무나 어, 들뜬 분위기 막 강세장 분위기 드디어 이제 막 산타랠리 온다 막 벌써부터 산타랠리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면은 조금 저는 릴렉스를 좀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불안 요소들이 많다. 뭐 예를 들어 뭐 전쟁이나 미국 금리나 물가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면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그때도 그렇게 잘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때 산 종목도 있어요. 2019년도 초에 사가지고 1년을 기다렸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다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제 드럽게 욕을 먹었죠. 물론 저도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한 얘기 여러분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실패했던 얘기를 이제 자주 드리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어도 이렇게 이제 흘러갔다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저도 좀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도 이제 뭐 저의 공개 방송이나 또 저의 정해온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 하락장에 무언가 또 하락장에 나오기 이전 뭐 요즘에 사신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과거의 시간들을 복구할 만큼의 수익이 났었고 이번에도 요즘 들어갔는데 뭐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또 아시겠지만 러시아 전쟁 시기였어도 작년에 전쟁 터지고 어쩌고 물가 어쩌고 금리 어쩌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는 많이 갈 차례가 된 건데 보면 그 사이에서 저한테 실망하고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그 어떤 트리거, 어떤 올라가는 그 계기는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걸 통해서 제시를 된 거고 이 시장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신용잔고라는 지표를 아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신용잔고 16조 원 얘기를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게 거의 올 초부터 지금 11월까지 이 얘기를 안 드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매일 얘기했을 거예요. 16조, 신용잔고 16조 원, 고점이 바닥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16개월 이번 주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은 딱 잘 맞아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변수가 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게 지금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자 지구에 핵폭탄 투하를 언급했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핵 공격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건 때문에 이제 파장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장관이 극우파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서둘러 이제 진압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휴전한 거부했고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과격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종결 시기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음을 이거를 저는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이라는 것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못해요. 이제 곧 한파가 곧 오잖아요. 그 동네 이스라엘 날씨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겨울은 있겠죠. 얼마 전에 그 PSG 이강인 선수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강인이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골 넣었어요. 상대팀. 음바페 그러니까 패스 온 거 음바페가 토스해줘 가지고 근데 보니까 지금 막 걔네들은 패딩 입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이제 추울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한국은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덥죠. 덥다가 이제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은 이제 추워집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너무 추우면은 못하는 게 또 전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변수입니다만, 음, 막 서로 정책 막 하고 서로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협상은 추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투는 막 눈이 오고 막 꽝꽝 얼어붙고 이러면은 분명히 총기나 이런 것도 고장이 나기 마련이고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음, 지상군 투입하는 것도 지금 이제 서두르는 거고 이제 추워지면은 그때는 뭐 드론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멀리서 이제 견제구만 날리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시장이 일단 돌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그렇다고 공매도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정상적인 공매도는 가능하대요. 불법 공매도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10여 개 글로벌 IB 전수조사한다. 10여 개 글로벌 투자사들을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공매도 금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법 행위 처벌이라고 봅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동안 돈 많이 벌어간 거에 대해서 이거를 조져놔야 돼요. 이번에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또, 또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 처벌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번 돈이 이만큼이면은 벌금 이만큼만 내면 되고 관계자 몇 명 처벌하면은 그냥 땡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처벌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금융당국을 신뢰할 수 있고 아니라면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나쁜 놈들 다 깜빵 보내고 수천억 혹은 조 단위에 이를 수도 있는 불법 추징금을 만약에 받아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 후속 조치를 훌륭하게 해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계속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년 6월에 어떤지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2020년도에도 9월까지 갔는데 거기서 연장해가지고 이제 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는 꼭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좋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거죠. 지금 와서. 근데 선거가 없었으면은 과연 저 정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려웠겠죠. 선거가 있으니까 마지막 카드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카드가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저것도 선거 앞두고 저런 얘기하면은 저것도 뭐 총선 때문에 그런다 얘기 나오니까 조금 일찍 이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그러면은 약간 좀 희석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내일부터는 일단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에코프로나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데는 일단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한 반등 나온다. 그런데 정고점은 어려울 듯.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강한 반등은 나오는 게 불보듯 뻔할 것이고 정고점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잘 봐야 되는데 저희 정의원 방송에서도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싼 가격에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 저는 시세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음, 또 내일은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음, 음. 그리고 내일 또 하필 또 LNF 내일 실적 나오네. 요거 실적 나오는데 임팩트가 아주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LNF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많이 안 올랐거든요. 목요일 날은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 날은 약간 제자리였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음 주에 청약한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공매도 금지하고.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엄청나게 흥행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내일 11월 6일 실적 나오고 11월 8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들어가는데요. 얘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예요. 2차 전지용 배터리용 하이니켈 전구체 기업인데 뭐 배터리 소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텐데요. 아마 그동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기업들은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은 일단 기술주. 기술주는 이제 미국 금리 동결의 이제 수혜라고 봐야 되겠고 IT 쪽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말씀드렸고 당분간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봐야 되겠고요. 못 나오는 기업도 봐야 됩니다. 실적이 잘 못 나와도 실적이 별로여도 주가가 바닥이라면 일단 관심. 제가 이거는 지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공개 방송 뒤져보면은 거기서 제가 몇몇 종목들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너무 바닥입니다. 종목들 있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은. 저 카톡방 계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제가 내일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살만한 종목들도 많을 것 같고 어떤 재밌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원래 호재는 계속 있었는데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묻혀있는 재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도 뭐 우량주나 대형주 쪽에 시세를 기대하는 게 일단은 맞겠고 그리고 선거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인물에 관련된 주식도 있고 이제 총선 또는 대선 출마 언급이 된 사람들 관련 주식들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년 총선 관련한 주식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저는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바닥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당 쪽에서 너무 먼저 큰 카드를 많이 내놔가지고 야당 정책도 일단은 봐야 되겠죠. 지금 야당 정책이 뭐가 나오는지 아직 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큰 건 없어가지고 봐야죠 일단. 분명히 야당에서도 현 요 머릿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정책을 내서 흔히 그렇죠. 원래 선거 시즌이 정치인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약 내놓는 시기인데 일단 그 약발들이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기에 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별로 나쁠 게 없어요. 다음 주는 이제 카카오 그룹주도 실적 나오네요. 다음 주.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제 11월 6일 실적 내일이죠. 그리고 11월 8일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11월 9일이 카카오 요거 실적 발표 일정인데 요즘 카카오가 진짜 전 국민적으로 욕먹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거든요. 분명히 카카오도 공매도가 엄청 많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말도 못하게 공매도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카카오 그룹주들도 한번 저는 잘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공매도가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친구들 금요일에 많이 올랐죠. 이틀 동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카카오 악재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장 문 닫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많다고 해서 카카오페이가 갑자기 문 닫는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카카오 그룹주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발표 일단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발표 후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도 한번 잘 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초중순에 신규 상장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있다가 중간에 붕 뜨고 이제 후반부에 신규 상장주들이 있었는데 이제 11월 달 들어서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또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매매도
약간 요게 요즘 좀 트렌드예요. 저희도 뭐 단타 몇 번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규 상장주라는 게 시장이 나쁠 때 잘 가는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상장하기 전에 이미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미 상장 초기에 엄청 거품이 많은 상태로 상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는 뭐 잘 돌아가는데 초반에 너무 고평가받아서.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불경기예요. 불경기면은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호황기에 비해서 많이 좀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특정 기업 쪽으로 쏠리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은 좀 제값을 못 받고 상장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매매도 요즘 트렌드가 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에 오픈바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지금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음, 최근에 한싹 같은 종목도 보면은 물론 첫날 상장하고 그다음 박살났다가 급등 나온 날, 그 다음 날 따라 들어갔어도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고, 또 최근에 또 뭐죠? 레뷰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반등 나온 날 다음 날 따라 들어가면 수익이고, 양봉 나온 날 다음 날 따라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닥에서 막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돌리는 거 보고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다다음 날의 수익이 잘 나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신성에서도 이런 것도 지금은 좀 별로지만 좀 한번 오를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IMT 빠졌다가 반등 나오나 다음날 따라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 잡는 것보다 일단 돌리는 거 보고 사면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죠? 반등 나오나 다음날 사면 수익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는 장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잘 가는 종목이 맞지만, 이제 어, 최근 상장하는 기업은 초반에 처음 상장했을 때 이제 고평가가 아니라 그냥 적정 주가나 또는 좀 인기가 없이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이용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에코프로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총선주나 아니면은 신규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형주나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숨통이 트이시는, 그리고 장기간 물린 종목이 있다. 아니 회사는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못 가지? 그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연말까지는 좀 숨통 트이시는, 돈도 자금도 좀 순환이 되고 그런 시기가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잘 버티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락장에 돈 다 빼가지고 인버스나 뭐 다른 데 투자하셨다면 또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니까, 제 방송 듣고 잘 견디신 분들께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와, 근데 이렇게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지지율 차이가 민주당이 더 높네요. 그러면은 뭔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역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39%라고 합니다. 여전히. 근데 원래 진보 쪽이랑 보수 쪽이랑 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원래 진보 쪽이 좀 더 잘 나오는 건 맞아요. 보수 쪽은 50%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아무튼 간에 잘 하리라 믿습니다. 네. 정책 담당자들이 현 상황을 좀 이제야 좀 파악하는 것 같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방송에서 뭔가 뭐 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뭐 큰 흐름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중소형주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지금 10월달 말이랑 11월 초는 대형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근데 중소형주 실적 시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못난이 종목들 쪽에서는 실적과 함께 오르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미국 금리 관련해서는 기술주 쪽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좋아질 거고. 또, 그동안 이제 전쟁 때문에 소외됐던 것들 이제 올라갈 때가 됐고, 이제 상대적으로 전쟁 수혜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전쟁 수혜주라고 하면은 방산이랑 또 에너지랑 또 뭐 등등등, 뭐 특히 흔히 말하는 이제 해지 주식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멀쩡한 주식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전쟁이 지금 끝난 건 아니어서,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정책을 통해서 과거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다 성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투자들도. 그래서 이제는 좀 하방보다는 상방을 보는 투자가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돌아서기만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니까 남은 연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나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일 수혜가 되는 거는 바닥인데 실적이 좋다, 이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나쁜 기업도 저는 나빠도 이제 선반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게 실적이 나빠서 이렇게 빠졌던 거구나. 그렇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근데 이거는 조금 업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거라든지 또 메타버스라든지 좀 유망 업종인데 실적도 별로고 주가도 별로예요. 근데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다, 이런 기업이라면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뭐 예전 방송 종목이었지만 포바이포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있고, 또 스코넥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금리와 기술주, 그랬냐? 이 말로만 지나갔구나. 금리 동결 수혜주 또는 금리 인하 수혜주 들로 보여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주 쪽에서 아직 얘네들 실적은 없는데 돈도 들어오고 있고 바닥도 나오고 있고, 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심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올 연말 관심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드렸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부분들,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저의 정해온 방송과 또 카톡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이제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정회원님들은 일단 저희 카톡방으로 대피를 좀 했어요. 그래서 문자가 이제 월요일 이후에 이제 안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이 상황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저는 대피를 했고, 이제 무료 우리 공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가 전체 카톡방 안내를 한번 드려가지고 그 사이트 가보시면은 거기 있어요. 가보시면은 적풍 전문가 무료 공식 카톡방이라고 여기 투자 전략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들어가시면은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시면은 제가 또 새로운 소식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전달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적풍의 등지 풍향계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제 주소를 거기 올려놨는데 비밀번호가 좀 수정이 됐어요. 여기 적풍의 등지 풍향계라고 치면 나오죠? 그럼 이제 들어가시면은 요 영상 얘는 좀 별로네. 하단에다가 여기 주소 다 올려놨는데 요 참여 코드가 지금은 1300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1298이었다가 이걸 바꿔놨고 이거는 제가 수시로 좀 바꿀 거니까 비밀번호는 입장 코드는 수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광고 유입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바꿀 거니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최신 코드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98 지금 13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수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내일은 그래도 좋은 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밤은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쪽지 보내신 거 지금 확인했어요. 네. 저희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무료방은 뭐 자유롭게 좀 풀어두고 우리 저기 정의원방은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죠. 근데 카톡방은 이제 임시예요, 임시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머무를 곳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한 곳이랑 접촉을 하고 왔고 내일도 오후에 또 미팅 가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결과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